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조병익 지음, 출판사 21세기 북스.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에 열광하는 당신이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 자, 우리는 돈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투자로 삶이 흔들릴 때 돈의 본질에 집중하라.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위기와 기회를 살펴보며 돈을 대하는 균형 감각을 키워라. 저는 돈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돈은 어떤 수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법. 내가 먹을 것을 얻는 방법. 그걸 해결할 방법. 내가 잘 곳을 해결할 방법. 내가 어디 갈 곳을 가는 것을 해결할 방법. 뭐 이런 것들. 아플 때 치료할 방법. 돈. 뭐 이런 식이네요, 저한테. 방법이네요, 방법. 여러분들은 돈을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자, 목차 소개하겠습니다. 추천사, 그리고 머릿말. 머릿말은 저자분께서 써두신 것 같습니다. 자, 목차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이렇게 주제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좀 큰 대주제들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돈이란 무엇인가? 돈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돈의 본질, 돈의 역사, 돈의 정체성을 더하는 요소. 두 번째 질문, 경제를 움직이는 돈의 속성은 무엇인가? 가치를 매기는 돈, 가치와 가격, 돈의 가치 변화. 돈에도 성격이 있다. 돈이 성격이 있다면 어떤 성격일 것 같으세요? 저는 돈이 약간 친절하진 않는 느낌입니다. 돈은 약간 시니컬하고 굉장히 도도하고 그런 성격이지 않을까. 내가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도 좀 쉽게 저에게 다가오지 않는 느낌이어서 네, 그렇네요. 자, 다음은 스스로 증식하는 돈. 돈의 혈관과 심장.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돈은 삶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돈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곳곳에서 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돈에 의한, 돈을 위한 삶. 감정은 공짜지만 사랑에는 돈이 든다. 사랑에 왜 돈이 들죠? 사랑에 돈이 드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같이 음식을 먹고 싶기도 하고 어디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사랑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하고 싶네요. 돈이 만드는 이미지 사회. 돈과 권력의 공생관계. 전 이건 너무 싫어합니다. 돈과 권력, 공생관계. 이 고리를 끊어낼 수는 없을까요? 돈이 권력에 붙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권력이 돈을 끌어당기면서는 항상 뭔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삶과 죽음을 가르는 돈. 돈의 한계. 돈의 한계? 이 부분 소개해 볼까요? 일단 계속 소개합니다. 네 번째 질문. 돈은 어떻게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는가? 우리는 돈에 지배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 풍요를 꿈꾸게 하는 돈.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네. 이거
농담입니다. 네. 이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네, 주제의 제목,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이성을 마비시키는 돈 욕심, 투기가 부르는 탐욕의 종말, 인생 한 방을 노리는 심리, 돈에 대한 위선적인 태도, 돈이 사라진 사회, 맺은 말, 참고 문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머릿말과 일단 우리가 이 책의 제목처럼 돈이란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첫 번째 질문 내용을 일정 부분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입니다. 가끔 돈이 궁할 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는 황금 빗방울로 변신하여 지상의 여인 다나아의 몸에 쏟아져 내렸다고 하는데 나에게도 그런 돈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신화와 같은 생각에 불과하다. 그만큼 현실에서 벌어지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설사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진짜 돈구름이라고 쳐도 내가 사는 지역에 돈비가 내린다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영화나 소설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일례로 넷플릭스의 인기 드라마인 종이의 집을 보면 스페인 중앙은행 침입 계획을 세운 강도들이 마드리드 상공위 체펄린 비행선에서 돈을 뿌리는 장면이 나오고 우리나라 영화 돈에서도 주인공이 지하철에서 돈을 뿌리는 장면이 등장한다. 현실에서도 2009년 마일로라마라는 온라인 업체가 파리 에펠탑에서 4만 유로를 뿌리는 이벤트를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러자 무려 7천여 명의 군중이 몰려들었고 결국 사고를 우려한 나머지 돈 뿌리기 이벤트는 취소되고 말았다. 업체 이름과 비슷하게 말로만 끝난 해프닝이 돼버린 것이다. 그런가 하면 2013년에는 벨기에의 한 강도가 경찰의 추격을 받던 중 금고를 밖으로 던져 100만 유로에 달하는 돈이 흩날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사람들은 집안의 빗자루까지 들고 나와 지폐를 쓸어 담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처럼 돈이 뿌려질 때는 항상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다. 종이의 집에서 강도들이 하늘에서 돈을 뿌린 것은 대중이 자신들을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고 영화 돈이나 벨기에의 강도는 혼란을 유발하여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돈 뿌리기 이벤트는 일종의 마케팅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의도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은 채 그저 보이는 돈에 달려들기만 한다. 이는 특별한 노력 없이 돈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거니와 잘만 하면 꽤 많은 돈을 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는 방법과는 상관없이 수중에 돈이 굴러들어오면 장땡이라는 심리도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이렇게 뜻하지 않은 돈을 얻기라도 하면 마치 하늘에서 돈벼락이라도 맞은 양 기분까지 좋아진다. 전압이 10억 볼트에 달하고 온도가 태양 표면보다 4배 높은 진짜 벼락을 맞으면 영혼이 하늘로 날아가지만 돈벼락을 맞으면 기분이 하늘로 날아간다. 어쩌면 돈벼락이 칠 때의 움직임이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 우사인 볼트보다 빠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돈에 열광하는 것일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삶이 더 편리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한마디로 돈이 삶의 필수제로 작용하는 사회, 즉 돈이 밥이 되고 옷이 되며 집이 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다양해지다 보니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기까지 한다. 심지어 돈이 꿈이 되기도 한다. 매일 우리가 접하는 뉴스만 보더라도 돈과 관계없는 것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돈이 모든 것의 축소판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돈과 얽혀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는 돈이 어떻게 삶과 결부되어 있는지, 돈을 통해 어떤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지 않은 채 살고 있다. 단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욕망과 고민으로만 가득 차 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돈이 삶의 목적으로 자리 잡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정작 삶의 수단이어야 할 돈의 목적으로 대체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태는 돈과 부가 동일하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돈과 부는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다. 쉬운 예로 돈이 많을 경우 부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 못한다. 또한 부에는 물질적인 것을 넘어 정신적인 요소도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돈의 속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돈만을 추구하다 보면 돈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바꾸어 보려는 노력과 몸부림이 그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기도 한다. 1925년에 발표된 전영택의 화수부는 그러한 역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세 아들에게 각각 백만장자가 되라고 장자, 큰 부자가 되라고 거부, 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를 뜻하는 화수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건만 정작 장남 장자는 젊은 나이에 죽어버리고 차남 거부는 일하다 발을 다쳐 눕게 되고 막내 화수부는 빈털터리가 되어 근근히 살아가다 처량한 죽음을 맞이하고 만다. 심지어 돈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와 재앙으로 작용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로또에 당첨된 후 가족 관계가 파탄하거나 상속 재산을 두고 형제들이 서로 싸우거나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 등 그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모두 돈과 삶의 균형, 즉 머라벨을 잃어버린 모습이자 돈의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돈맹의 모습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돈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있으며 과연 돈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을 시도해 보았다. 이는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다. 그래야 돈을 잘못 사용하는 우를 범하거나 돈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지 않는다. 더불어 돈에 대한 감각이 제고되면서 각종 사고도 피할 수 있게 된다. 고속으로 달리는 차가 속도에 무감각해질 때 대형 사고가 나듯 돈에 대한 감각이 무뎌질 경우에도 사고는 터지기 마련이다. 영국의 작가 윌리엄 서머셋 mom은 돈은 사람의 6번째 감각과 같아서 그것 없이는 나머지 5감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돈에 대한 감각이 약해 삶을 깊이 느끼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돈에 대한 감각을 제대로 키울 경우 인생을 더 깊이 관조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자, 이 부분은 조금 밑줄을 그어 볼게요. 우리가 돈에 대한 감각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내 삶을 오히려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까지는 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네요. 돈을 깊이 알면 내 삶도 더 깊이 알 수 있다. 계속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감각을 제고하고 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총 4개의 질문을 던져보았다. 첫 번째는 돈의 기본적인 개념에 관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경제를 움직이는 돈의 속성에 관한 질문이며, 세 번째는 삶 속에서 돈이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며,
마지막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돈에 관한 질문이다. 글의 모든 내용은 다양한 사례와 역사, 인문학적 지식과 결합하여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였다. 이 책은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재테크 책은 아니다. 하지만 책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돈에 대한 감각이 높아져 재테크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책을 통해 돈의 속성과 본질을 생각해보고 그 생각이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다고 돈이 무조건 좋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돈 없이도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할 정도로 현실을 모르는 청맹관이가 되지 말자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책의 힘으로 부유해질 수 있고 부자는 책의 힘으로 귀해질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와, 이런 말 너무 좋네요. 자, 이 부분도 밑줄 그어 놓을게요.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에게 부유함과 귀함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염원해 본다. 조병익. 가난한 사람은 책을 통해서 부유해질 수 있고 부자는 책을 통해서 귀해질 수 있다.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돈을 바라보는 관점. 찰스 디킨스가 쓴 돈비와 아들이라는 소설이 있다. 산업혁명 이후 근대사회로 접어들면서 돈의 힘이 점점 강해지던 19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에는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번 돈비라는 남자가 등장하는데 그는 오직 돈을 통해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선보이고자 했던 당시 시대상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는 아들 폴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의 회사인 돈비앤손을 아들에게 물려주어 자신의 부와 생각을 세습하려 한다. 그런데 자신의 부를 고스란히 이어받아야 할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돈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던진다. 만일 우리가 이 질문을 받는다면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살아서 움직이는 돈. 갑작스러운 아들의 질문에 돈비는 당황하며 금, 은, 동, 기니, 실링, 펜스 이런 것이 돈이야. 너도 알고 있잖아. 라고 답한다. 그러자 폴은 제 뜻은 돈으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되묻는다. 이에 돈비는 뭐든지 할 수 있지. 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그럼 왜 엄마를 살리지 못했어요? 라고 반문한다. 한참 동안 생각을 가다듬은 돈비는 돈은 우리에게 영광, 두려움, 존경, 관심, 칭찬을 가져다 주고 또한 모든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힘있고 눈부신 존재로 비치도록 만들어주고 심지어 죽음에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어. 라고 자세히 설명한다. 이를 보면 돈비는 돈을 전지전능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돈비의 생각에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비와 같이 돈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투영한다는 사실이다. 자, 이 부분은 밑줄 그어 볼게요. 자, 그런 것 같습니다. 돈에 자신의 감정을 투영한다는 거. 좀 무서우면서도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단순히 돈을 설명하는 것 뿐인데도 인간은 돈에 여러 가지 감정을 담아낸다. 비단 돈뿐 아니라 나무와 풀과 같은 식물, 움직이는 동물, 해, 달, 별과 같은 사물에도 사람들은 다양한 감정을 덧입히고 심지어 그것들이 마치 사람인 양 묘사하기도 한다. 자, 이 부분까지 밑줄을 쭉 그어볼게요.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1944년 심리학자 프리츠 하이더와 메리앤 진멜이 제작한 짧은 영화다.
이 영화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다. 영화가 시작되면 작은 삼각형 하나와 원이 만나는 모습이 보이고 잠시 후 옆에 있던 네모난 구조물 안에서 큰 삼각형 하나가 문을 열고 나온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간단한 장면이니까 상상하기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자, 네모난 구조물 안에서 아니죠. 작은 삼각형과 원이 만나는 모습이 보이고 잠시 후에 옆에 있던 네모난 구조물 안에서 큰 삼각형 하나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큰 삼각형이 작은 삼각형을 툭툭 치면서 밀어내는 사이에 원이 사각형 구조물 속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큰 삼각형은 사각형 구조물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구조물 안에서 원은 큰 삼각형을 피해 탈출구를 찾으려 합니다. 마침 밖에서 작은 삼각형이 문을 열어주고 원은 빠른 속도로 구조물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 후 문을 닫아 큰 삼각형을 가둡니다. 하지만 이내 문을 열고 나온 큰 삼각형은 원과 작은 삼각형을 뒤쫓는다. 구조물을 돌며 쫓기던 원과 작은 삼각형이 멀리 달아나자 큰 삼각형은 사각형 구조물의 벽을 들이받아 구조물을 부숴버린다. 이처럼 원 하나와 삼각형 두 개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 전부지만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도형들의 움직임을 말하지 않고 사랑, 다툼, 추격, 아슬아슬함, 따돌림, 승리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와, 그러네요. 저도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지금 읽었는데 그냥 원과 삼각형들이 막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뭔가 초조해지고 어, 서로 도울 때 우정 같은 것들도 생각나고 막 그랬거든요. 음, 굉장히 흥미롭네요. 이를 통해 하이더와 진멜은 사람들이 주위의 사물을 바라볼 때 거기에 어떤 사회적 의도나 의미, 감정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돈도 마찬가지다. 비록 돈은 움직이지 않는 무생물이지만 사람들은 돈에 다양한 감정과 의미를 덧입힌다. 한 연구에서 5, 6세 아이들에게 돈이라는 단어를 보여주고 자연스럽게 연상하도록 해보았다. 그러자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것들을 떠올렸을 뿐 돈의 미덕이나 윤리적인 면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돈은 가지고 싶은 것, 쓸 수 있는 물건 정도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않았다. 성인들은 기본적으로 돈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렸다. 다만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다르다 보니 돈에 부여하는 의미가 다를 뿐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은 무엇이다 라는 식으로 정의해보라고 하면 매우 다양한 대답을 내놓는다. 예를 들어 돈이 너무 없어 욕망과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경우 돈을 바람이라 정의하기도 한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아무리 원해도 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돈으로 인해 어떤 위험이나 피해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다면 삶을 지켜주는 수호천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돈의 양면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잘 키우면 좋은 사람, 잘못 키우면 나쁜 사람이라는 뜻에서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돈은 그 쓰임새에 따라 액션, 멜로, 공포, 코미디 등 온갖 장르의 영화와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또한 돈이 지닌 다양한 모습들이 모자이크처럼 합쳐지면서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내기도 하며 흘러가는 구름처럼 시시각각 변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돈은 중립적인 무생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신하는 살아있는 존재인 셈이다. 자, 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우리의 감정을 돈에 투영시켜서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본인, 각각의 감정대로 돈을
네,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떤 문제가 돈과 관련되어 있을 때 그것이 긍정적이면은 네,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고, 부정적이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겠죠. 그냥 생각만이라도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가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돈을 이해하고 돈을 잘 활용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거의 모든 범죄 중에 대부분이 이 돈과 관련된 범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많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네, 좋은 생각을 많이 돈에 관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책 돈이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돈,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뭘까요? 네, 돈이 뭘까요? 자,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돈이 어떤 방법, 수단 그런 걸로 생각이 되네요. 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아닐까요?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확실할 것 같네요. 자, 어쨌든 돈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나의 생각을 좀 정리해보고 좀 돈을 이해하는 만큼 내 삶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을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돈을 알면 알수록 내 삶도 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잘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남기면서 오늘의 책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전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